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앵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고 제가 또 오랜만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거든요. 이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현재 대신증권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문남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사실 진작 좀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다들 영상 찍으면 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제가 사실 뭔가 부탁드리기가 저희도 오래 알고 있었지만 부탁드리기가 좀 죄송한 게 제 채널에 엄청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나오고 싶었어요. 임팩트 있잖아요 이름이. 여기 나오면 오래 갈 것 같아요. 나오고 싶었는데 아무튼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원래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연구위원님이랑은 어떤 거시적인 문제들 그리고 글로벌 경제들 얘기 많이 다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ETF 관련해서 또 책을 내셨고 책 얘기, 책 홍보는 이따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고 ETF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왜 갑자기 ETF에 관심을 갖거나 책을 낸 계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글로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 중국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죠. 보통 분석을 할 때 이제 경제, 이익, 수급, 밸류에이션, 정책 이 5가지 잣들을 가지고 사실 투자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미국 증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대상들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드리는 편이죠. 근데 막상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 특히 작년에는 2030 동학개미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셨는데 기존의 어떤 투자 패턴을 보면 항상 주식에만 올인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라는 위기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위기가 오게 되면 사실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들이 제로성에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 국면에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주식,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만 사실 어떤 한 국가의 대표적인 지수들이 항상 있잖아요. 우리나라로서는 코스피, 미국은 S&P 500,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해 종합지수 이렇게 국가의 대표적인 지수들이 있는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이 결국에는 ETF를 통해서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식 자산에 올인된 어떤 파생된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ETF를 통해서 투자를 가능했었다고 하면 또 이제 이를 탈출하고 정상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주식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항상 또 주식 얘기하다 보면 책은 얘기 많이 들어요. 또 채권도 보면 항상 국제 투자를 해야 되나? 항상 이 생각으로만 제한되었던 게 일반적인 투자자의 생각들인데 사실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면 당연히 물가 유동채권 같은 거 같이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상품이 이제 바로 ETF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항상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투자의 길에서는. 근데 그 답을 ETF가 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주식이든 채권이든 원자재든 부동산이든 다채로운 투자 자산을 자유롭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ETF라는 책을 우선 먼저 썼어요. 연구님 제 채널 영상 안 보셨죠? 왜요? 솔직히. 왜요? 이렇게 한 가지 질문으로 길게 조곤조곤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편집합니다.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편집된 것도 다 봤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잘 편집을 해주실 거라 보고 제가 차근차근 다 잘라내거든요. 잘 편집을. 이거는 좀 다른 사담이긴 한데 요즘에 다른 증권사에서도 ETF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막 수수료도 많이 깎아준다고 하고 뭐 운영하는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막 이벤트 열고 대신증권에서도 뭐 그런 거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HTS를 대신증권 거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막 배너가 뜨는데 요즘에 특별히 ETF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를? 우선 우리 동학개미들이 나이가 젊잖아요. 스마트하고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집중해서 넣지 않는 거죠. 주식 거래가 약간 좀 소강 상태 보이니까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통 시장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시장이 하락할 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ETF 상품이 있죠. 인버스라는 이름으로. 물론 이제 이런 인버스 ETF가 시장 하락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해지라는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변동성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면 좋겠지만 항상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해지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주식이 올라갈 걸로 보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사놨다. 1000만 원어치.
그러면 그 규모만큼 뭐 ETF를 통해서 변동성을 해지할 수 있는 상품을 사놓고 그때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해지를 그렇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게 ETF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아질 부분들이 있고 네. 뭐 이 부분을 또 얘기하면 좀 그러긴 하는데 네. 사실 미국 주식과 네. ETF가 네. 수수료가 좀 비싸죠? 비싸요. 그래서 국내 증권 이런 거 좋아요. 네, 이런 얘기. 국내 증권사들이 네. 거래 수수료 높은 네. 미국 주식과 글로벌 ETF에 예. 좀 더 그렇지. 피해를 많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아니 제가 영건님한테 피해는 안 가도록 제가 잘 편집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제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안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일단은 ETF에 대한 관심 많이 높아. 근데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네. 최소 단위인 한 주 정도를 네. 다 한번 사보면 얼마 정도 드는지. 총 액수가 얼마나 네, 한 주씩 이렇게 샀을 때 200개의 종목을 한 주씩만 산다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약간 뭐 변동성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2,500만 원 이상 들어요. 2,500만 원. 예를 들면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2,500만 원이 최소 금액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ETF 코스피 200을 추종한 ETF가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한 주당 4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이 ETF 한 주를 사게 되면 코스피 200 종목을 다 가지고 있게 되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네. 분산 투자의 한 일환으로서 최소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동학개미들 입장에서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ETF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ETF 재미없어. 야, ETF 만약에 그거 하느니 나는 그냥 직접 투자할래 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선 ETF 주가 흐름이 많이 다이나믹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ETF라는 개념은 좀 들어보셨는데 이 ETF의 많은 상품들 가운데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있다는 얘기까지는 안 들으셔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레버리지도 2배, 인버스 상품도 2배.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0만 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종목, 앞으로 어떤 시장이 강하게 갈 것 같아.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네. 만 한켠으로 이제 대출을 좀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네. 좀 투자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왜냐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10%가 하면 네. 10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ETF 레버리지 2배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1,000만 원이 2,000만 원에 투자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수익은 200만 원, 네. 2배 정도로 높아지는 거죠. 다만 떨어질 때도 그렇죠. 이 떨어질 때는 좋지 않아요. 네. 떨어질 때는 이제 인버스 2배짜리를 이용을 하셔야겠죠. 네. 결국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통해서 사실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용하고 있는 뭐 ATS를 열어놓으면 관심 종목에다가 ETF를 분야별로 뭐 지수 부분, 섹터 부분, 뭐 스타일 부분, 테마 부분, 또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부분, 또 채권 부분, 원자재 부분, 부동산 부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관련된 ETF들을 화면에 다 넣어놓고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특히 2배, 뭐 인버스 2배 같은 것들. 시장 조금 움직일 때 사실 수익률을 보면 2배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네. 액티브해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ETF가 재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팁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ETF라는 상품이 그렇게까지 재미없는 상품이라고 생각은 안 되실 거예요. 보통 재미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대부분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움직일 때 화끈하게 움직여주는 이런 상품들. 네. 근데 이런 성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 ETF가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ETF 산다고 하면 큰 섹터에 한 배짜리 ETF를 하다 보면 진짜 약간 못 움직일 때가 많은데 오히려 어떤 테마성으로 혹은 업종군이 이렇게 뽑혀 있는데 그 중에서 2배짜리를 산다면 이것도 다이나믹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이제 2배짜리밖에 없는데 미국은 뭐 3배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감당이
되는 건가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론 모든 주식 투자가 다 리스크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곧버스로 물리신 분들도 엄청 많고 네, 맞아요. 미국에 3배짜리가 있으면 올라갈 때야 좋죠. 좋죠. 트리플은 좋은데 이제 떨어질 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네. 투자 수단의 어떤 일환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어떤 방법이라고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모든 판단은 내가 하고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또 스스로 져야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이거는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활용할 때는 이 부분만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올라가는 방향, 떨어지는 방향이 앞으로 좀 지속될 거라고 염두에 둘 때 그때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를 활용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만큼 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대부분 선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거든요. 네. 보통 월이 지나게 되면 월물을 교체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매일마다 차감이 되거든요. 네.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는 레버리지 인버스를 적극적으로 사수셔도 되는데 이 시장의 흐름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때 행보를 할 때는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을 오랫동안 들고 있다고 하면 수익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비용들이 상쇄를 시키면서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조절할 수 있어요. 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특성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재미가 있으려면 2배, 3배짜리를 가야 되는 거고 네, 안정성을 가지려면 이제 분산 투자 개념으로 그냥 1배짜리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비중 조절하시면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사항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에 대한 좋은 일뿐 판단은 여러분들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ETF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뭐 많겠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는 훨씬 더 많고 그러면 그 ETF를 선정하는 기준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뭐 특정 섹터인지 아니면 국가인지 아니면 이제 배당금처럼 여기도 ETF도 다시 한번 분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더 하는 건지 아니면 자산 크기에 따라서 좀 선택이 갈리는 건지 좀 기준을 어떻게 가지세요? 기본적으로. 우선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일단 ETF를 매매할 때는 순자산 가치, 영어로 NAV라고 해서 모든 ETF가 이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실제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산 가치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계리율과 추저고차율을 또 알아두셔야 돼요. 이 계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 순자산 가치가 이 ETF가 발행될 때 발행되는 자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주당으로 나누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장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계리율이라고 하는 거고 추저고차율은 ETF는 항상 추정하는 지수가 있어요. 네. 그 추정하는 지수의 수익률과 지금 현재 만들어진 상품의 수익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순자산 가치, 계리율, 그리고 추저고차율 세 가지 용어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좀 중요한 용어는 추저고차율이고요. 이거는 이제 ETF의 어떤 자산 운용 능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적 오차율이 적은 게 좋다는 거예요? 적은 게 좋죠. 예. 제가 이 용어 정리를 해드렸던 이유는 이 ETF를 투자할 때 어떤 기준을 놓고 ETF를 선별하는 게 좋을지라는 얘기를 본격적으로